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나 댓글로나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의 초보 시절 영상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더군요. 이건 지도자 자격증 공부할 때 찍었던 영상이에요. 완전 햇병아리 시절 파기름. 겨드랑이 쭉 늘어나시고 귀랑 어깨 사이 공간 유지해주신 상태. 바에 매달리지 않고 옆구리들이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 먼저 오픈핸드 쪽을 바라보고 롤다운 바를 손을 빠졌을 때 닿는 위치에 골반 넓이 11자로 만들어 주실게요. 발등 꾹꾹, 엉덩이 수축하시는 힘으로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고 손을 쫙 펴서 손끝까지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네, 팔 후 하시면서 롤다운 바를 몸쪽으로 가져오실게요.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가셨다가 허벅지 안쪽 힘으로 내 상체 업, 이제 발등 계속 플렉스. 그대로 정지. 여기 힘 들어올까요? 숨 치셔서 호흡만. 하나, 둘. 가슴 더 바닥에 마지막 오픈하며 복사를 사용해서 업 복부힘으로 지그시 끝까지 모아주실게요. 다시 처음에 하나, 발끝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제가 방금 손으로 터치한 부분만 바닥에 닿을 수 있게끔 내려올게요. 쉬 팔꿈치를 몸통 옆에 더 밀착하려고 할 거예요. 다시 마시고 다음 업 올라올 때 마찬가지로 등 쪽에 힘이에요. 만약 힘 안 느껴지시면 언제든 손 들어주셔야 해요. 다시 마시고 다음 업 올라오신 상태 유지. 왼쪽 겨드랑이 아래 꼬집고 여기서 우리 시선을 천장 바라볼 건데 오른쪽 가슴을 조금 더 천장으로 보내요. 손 끝까지 에너지 사용해 주시고 우리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 주셔서 둥근은 바닥으로 끌어내려. 그래서 골반을 더 앞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시면 돼. 다섯, 여섯, 등 밀어내고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한번 선생님 뒤쪽을 찔러내볼게요. 그렇죠. 유지. 여기 등 힘 들어오지. 네. 손님을 움직이지 않게 천천히 하나 올라와요. 한 발은 다시 사이드로 둘, 셋, 열. 좋아요. 업 일어나 주시고 지금 힘 어디를 놓으셨을까요? 바깥쪽.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자 할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바위를 어떻게 디딤돌로 사용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요. 사람마다 어려움이란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에게도 물론 제가 생각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부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이요. 저는 대전에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세종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세종보다는 당시 대전에 훨씬 많은 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작성해놨던 노트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초보 필라테스 강사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 두 번째, 필라테스 강사 생활 동안에 소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 번째, 나를 좋은 곳에 두고 싶은 욕망. 나름 저에게는 이 이유들이 합리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완벽한 계획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었어요. 필라테스 강사는요, 수입이 엄청 불안정해요. 모든 프리랜서가 비슷한 환경이겠지만 제가 얼마를 벌게 될지 감히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일반 회사라면 정해진 연봉과 월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이만큼 사용해야겠다는 예산이 측정이 되는데요. 필라테스 강사는 수업료가 어떤지 센터마다 다르고 그 수업료를 무조건 다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제가 수업을 얼마나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인구직에 나와 있는 대로만 되지 않는 게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의 세계랄까요? 기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곳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23살이었거든요. 23살. 저에게는 자격증 협회에 등록할 돈이 없었어요. 제가 가진 거라곤 19살 때부터 해온 필라테스를 향한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진짜 엄청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알바를 한 1년 정도 해서 돈을 모으고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저는 제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대출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돈 없는 대학생에게 그 대출은 진짜 큰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해본 건 진짜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따로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없었어서 자격증 비용에 생활비까지 제 생각보다 꽤나 많은 영역에서 대출의 힘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세종에 가잖아요? 세종은 여러분 빌라가 없이 다 오피스텔이라서 기본 50만 원의 월세부터 시작해요. 관리비는 한 1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대출을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사용할 돈을 빚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제가 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진짜 어디서 나온 근자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필라테스 강사가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행복하다면 그 돈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제 행복의 기준은 꽤나 명확해요. 돈, 관계, 삶의 의미가 충족된 삶이죠. 이 세 가지가 모두 조화로울 때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자신 있었어요. 필라테스 강사로 살아가며 저 세 가지 모두를 밸런스 있게 만들어 나갈 자신이요. 그때 당시 저는 손실 회피 성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잃을 것? 사실 잃을 것이라고 할 것도 없이 마이너스 그 자체였어서 그런가? 제가 믿고 있는 건 제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서 손실 회피는 개인의 삶에서든 현재 상태에서 최소의 변화만을 이끌어내려는 막강한 보수주의적 힘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저번 독서 모임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발표와 관련된 영상은 마지막에 첨부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또 다른 구절은요.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단념할 줄 안다는 뜻이다. 친숙해져 있는 것들을 단념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진짜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걸 행하고 나면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이 심란할 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방 정리하기인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한해서는 진짜 물욕이 엄청 있는 편이에요. 옷도 그냥 잡동사니들도 막 2, 3년, 5년까지 막 안 써서 구석에 막 처박혀 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옷을 입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물건이 그리워질 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로 또다시 서랍장 한 켠에 거의 모셔두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런 물건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나름대로 저만의 기준을 정하고 물건들을 버리니까 몇 박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렇게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니 그 빈 공간에 또 새로운 추억들을 넣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전보다 더 좋은 것들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바위를 디딤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더 좋은 곳을 취하고자 했었어요. 조금 더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좀 더 수월하게 그 바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독서 모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발표는 그냥 큰 틀만 짜놓고 대본 없이 그 즉석에서 발표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횡설수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저의 생각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따로 영상으로 정리해봤어요. 내일의 저의 생각과 5년 뒤, 10년 뒤에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손실 회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일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되게 객관화가 잘 되는 편이기도 하고 손실 회피 성향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를 할 때 제가 얻을 것만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잃을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추진하고 실행하는 편인데 이 손실 회피 성향이 인생의 공식처럼 적용이 된다면 좀 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할 때도 내가 실망과 또 후회라는 감정보다는 조금 더 얻을 것들만 보고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갈 미래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게 좀 저한테 많이 감명 깊은 구절이었습니다. 손실 회피는 개인의 삶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최소의 변화만을 이끌어내려는 막강한 보수주의적 힘이다.
이 구절이었고요. 이거는 그냥 어제 새벽에 적은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인지하자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순수의 피상에 빠져있지 않은지 내가 잃기 싫어서 다른 것들을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지 계속 인지를 하고 그리고 또 기억하자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는 걸 하나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책에서 읽는 것처럼 내가 얻을 것 그리고 좋은 것들만 생각하면 계속 그 방향대로 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뿐인 나의 인생을 타협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따지고 있다 보면은 순수의 비상향처럼 제가 얻을 것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 이 정도도 좀 내가 버는 거에 만족하는데 내 직업에 만족하는데 라고 자꾸 타협을 하다 보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찔려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계속 나아갈 방향만 보다가 나 지금 꽤 잘하고 있는데?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머물러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결과 편향 같은 경우에는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이 결과에 너무 매몰되어서 내 실력과 운이 구분되지 못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99%의 제 실력이 있었더라도 1%의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제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99%의 운이고 1%의 내 실력이 만들어진 결과면 내가 그거를 과연 내 실력으로만 볼 수 있을까? 운과 실력을 구분을 해서 제가 만들어낸 결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구분을 한다면 다음에 또 다른 도전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거점인데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주위 5명이 나의 평균치다. 진짜 수호님이랑도 그 인스타로 봤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 집단이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좀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좀 더 나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가능하니까 이 중거점을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군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선택하는 게 제가 수진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일단 다 해보라고 한 거. 제가 직접 경험했을 때 전 너무 좋았거든요. 싫어하는 것도 비교군이 있어야 싫어한다는 걸 깨닫고 맞아. 진짜. 그래가지고 비교군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하는 거. 그걸 저는 한 번 더, 왜냐면 저도 계속 세종에 고립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를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도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 한 번씩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지만 삶에서 잊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잊고 있던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들을 제 삶에 체화시키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